제목에 보통 뭐가 담긴다고? 가장 중요하고 시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대표할 수 있는 소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맞지? 그럼 여기에 드러나 있는 풀이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소재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여기에 어떤 시적 의미가 딱 담길 거란 말이지. 그렇지? 그럼 우리 이제 이거 알아내면 되잖아. 그렇지? 이 시에서 풀이 어떠한 시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어떠한 숨겨진 의미가 있는지 찾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시작하자고? 풀이 가지고 있는 뭐? 그렇지. 일반적인 성질. 우리가 풀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야, 풀 이런 거잖아.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말할 수 있는 일반적인 성질 중에서 어떤 대표적인 성질을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는 거지. 이렇게 이제 시어의 의미를 파악해 나가는 거 우리 여러 번 지금 연습하는 중이거든. 그럼 풀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 작다 정도로 하자. 그지? 뭐 커다란 존재가 아니야. 그지? 얘는 작아. 그치? 약하다. 약하다. 잘 휘날린다. 풀이 잘, 그거 비슷한 의미 아닌가? 맞지? 그치? 약하니까 밟으면 밟히고, 그치? 뽑으면 뽑히고, 그치? 그 다음에 풀은 보통 푸른색이지. 또 있나? 이거 말고 뭐 또 다른 성질이 있을까? 따갑다. 따가워. 풀도 골라. 일반적인 성질이라고 할 수 있을까? 조금 힘들겠지? 그치? 풀에서 독성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일반적인 성질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간 것 같지? 그치? 보통의 성질을 생각해 보지. 작아, 약하고, 그 다음에 색깔은 푸르딩딩. 그치? 관성이 있다. 무슨 성질? 관성이 있어. 풀에. 그게 무슨 뜻인데? 누워도 다시 올라오잖아. 잔디를 밟지 마시오라고 적어놔도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들어요. 들어가잖아. 그치? 실컷 삐대고 나면은 죽나? 안 죽어요. 안 죽잖아. 끈기. 그치? 그런 성질이 있네. 끈질긴 살아있는 성질. 이것도 풀이 가지고 있는 뭐 보통의 성질이라고 할 수 있겠나? 할 수 있어. 그럼 정말 다행이고. 왜냐하면 요 시에서 사용하는 이 시적 의미가 이거거든. 저 앞에 나오는 너무 자기적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느낌이 들면 좀 그렇거든. 흔히 우리가 뭐 잡초라고 이야기하잖아. 잡초. 찬이리는 잡초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의미고? 밟아도 죽지 않는다는 거지. 그치? 잡초 같은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잡초에서 어떤 의미를 풀에서 어떤 의미를 많이 끌어내냐 하면, 억압하고 핍박하고 괴롭혀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는 민중의 의미를 많이 끌어내서 써. 옛날에는 백성들을 민초라고도 불렀었어. 백성들을 조선시대 이럴 때 민초라고도 불렀었다. 그러니까 백성을 풀로 본 거야. 작고 나약한 존재로 본 거지. 백성들은 힘없고 나약한 존재긴 하지만 절대 죽지는 않아. 끈질기게 살아남는단 말이지. 이런 성질을 이 시에서 좀 활용을 해서 이끌어내서 쓴단 말이지. 보자고. 김수영은 쌤 이야기를 조금 해줘도 돼. 왜냐하면 김수영도 좀 시적 경향이 좀 뚜렷한 편이야. 김수영 하면 너희들이 어떤 키워드를 떠올리면 아주 좋냐 하면 자유, 그 다음에 저항, 그 다음에 자아성찰, 이런 키워드를 좀 떠올려주면 돼. 더군다나 김수영은 평생 이 자유라는 가치에 대해서 굉장히 말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 말을 많이 한 사람이야. 사진 보면 눈도 되게 부리부리하고 크고 좀 무섭게 생겼어. 실제로 이제 작품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 이제 4.19 이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 우리 시대에는 어떤 시대야? 독재 정권에, 그치? 억압을 받던 시대였잖아. 그치? 이런 가치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치? 윤동주는 이러한 가치를 이야기하지 못해서
이러한 가치를 얻지 못해서 부끄럽다라고 늘 얘기했었고. 그러니까 시대는 달라. 그러니까 태어난 건 일제강점기에 태어났지만 김수영은 일제강점기하고는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도 돼. 알겠지? 독재 정권 내에서 하에서 자유를 얻고자 한 자유의 가치를 역설한 시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됐지? 뭐 다른 얘기들은 시간이 조금 더 있으면 쌤이 나중에 해주고, 이제 김수영도 굉장히 이렇게 좀 파도가 큰, 너울이 큰 파도 같은 삶을 살다가 봤거든. 김소월처럼, 혹은 김소월보다 더 할 수도 있지. 자, 일단 시를 먼저 보자고. 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제목을 보면서 아까 전에 뭐 여기에 어떤 생명력이 담겨 있을 것이다, 혹은 뭐 작고 나약한 존재일 것이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 할 수 있는데 단번에 잘 되지 않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 시를 만났을 때는 일단 보기를 먼저 보게 되겠지. 실전에서 문제를 풀 때는. 그럼 거기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 해줄 수 있단 말이지. 그럼 너희들이 금방 이렇게 캐치하면 된다. 일단 작품을 읽으면서 생각해봐. 읽으면서. 처음에 이런 건 이제 짐작 정도만 하는 거야. 짐작 정도. 짐작 정도. 그리고 제목을 보고 이런 짐작을 하지 않아도 쭉 읽어가면서 작품의 내용을 너희들이 장면화 할 거란 말이지. 장면화 하면서 풀이 왜 눕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면서 들어가는 거지. 풀이 누웠다?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서. 비를 몰아오는 동풍. 뭐 간단하게 말하면 비바람인데. 그렇지? 비바람에 나부낀 풀이. 그 바람이 부니까 어떻게 되겠어? 눕겠지? 그치? 풀은 눕고 드디어 울었다. 이쯤 되면 이제 너희들이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지. 생각을 시작해야 될 때야. 어떻게 시작해야 돼? 자유를 찾았다. 갑자기 급발진하지 말고. 뭐 갑자기 벌써 자유고. 그러니까 풀에 대해서 너희들이 이제 정리를 해야지. 머릿속에 정리를 시작해야 되는 단계인 거야 이제. 풀은 누웠다, 울었다. 됐나? 그 다음에 풀을 이렇게 눕히고 울게 만든 대상은 비바람이다. 요렇게 생각을 시작했잖아. 요거는 이제 작품에 드러난 거니까. 그치?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니까 요렇게 생각을 했으면 그 다음에 뭘 하면 되는 거야? 요런 걸 좀 하면 되는 거지. 이런 걸 좀 하면 된단 말이지. 그러면 풀은 지금 나약한 존재 맞나? 작고 약한 존재야. 그치? 바람이 분다고 해서 그 바람에 싸우지 않고 그냥 누워. 그치? 눕고 난 다음에 그냥 운다고. 맞지? 맞잖아. 그치? 비바람은 이 풀의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야? 풀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을 쓰러뜨리고 울게 만드잖아. 그치? 풀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제 시련이나 혹은 어떤 억압이 될 수 있는 거지. 됐지? 이런 상황을 이제 이런 생각을 시작할 때가 된 거지. 1년에서는. 1년에서 이런 생각 할 수 있잖아 이제. 그치? 그러다가 이제 조금씩 더 맞춰가면 되는 거야 이제. 그러다가 날이 흐려져서 더 울다가 여기에 더 울어. 그리고 또 다시 쓰러져 누웠다. 그렇지? 그러면 이 날이 흐려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날이 흐려서는 환경이잖아. 그렇지? 풀이 지금 비바람을 막 맞고 있는데 날씨가 더 흐려졌대. 그러면 그 시련이나 억압의 정도가, 그렇지, 강도가 더 심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지금 비바람에 의해서 억압받고 핍박받고 있는 이 풀의 환경이, 현실이 더욱 암울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이게 암울한 현실 이렇게 쓸 수 있단 말이지. 왜 암울한 현실이라고 쓸 수 있다고? 날씨가 흐림이잖아. 흐림. 맞지? 흐림이란 날씨를 우리가 성질을 생각해 보면 돼. 그렇지? 밝지 않다고. 어둡단 말이지.
그렇지, 쌀쌀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성질에서 부정적이고 암울한 현실, 이런 시적 의미를 이끌어내는 건 아주 자연스럽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풀이 지금 비바람을 맞아가지고 막 쓰러져가지고 울고 있는데 햇빛이 쨍쨍해. 안 어울린단 말이지. 그렇지? 풀이 처해 있는 이 현실을 보여주기에 어울리지 않는단 말이지. 근데 잘 어울리잖아. 왜? 유사한 점이 있잖아. 됐지? 이렇게 1연 이렇게 됐어. 그 다음에 2연 보자고. 또 풀이 눕는다. 반복하는 거야. 그렇지? 얘는 맨날 누워있나?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좀 이상하지 않아? 원래 바람이 이렇게 불어서 풀이 그 힘에 이렇게 쓰러져야 되는 게 맞는데 바람이 불기 전에 누워버렸다. 왜? 이미 밟혔다. 아까 전에 찬일이랑 준영이랑 4시 전에 왔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일찍 왔거든. 와가지고 둘이 저기 정수기 옆에 앉아가지고 또 뭐 퍼거슨이 어쩌니 막 숄샤르가 어쩌니 막 이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 마샬이 어쩌니 저쩌니 이런 얘기 하고 있대. 그래서 내가 4시쯤 되면 이제 들어올란가 싶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거든. 안 들어와. 그래서 내가 쓱 나왔거든. 그냥 찬이가 날 보더니만 시간을 이렇게 확인하더라고. 준영이 버리고 지 혼자 오더라고. 준영이한테 야 4시 3분이다 이러면서 오더라고. 그러면서 지나갈 때 내가 찬이를 내가 주먹을 한 대 때렸거든. 그 다음에 내가 준영이한테 이렇게 주먹 들지도 않았어. 주먹 들지도 않았거든. 근데 준영이 갑자기 오 막 이러더라고. 이해되나? 이해돼? 내가 바람이야. 내가 바람이고 너네 둘은 내 앞에 있어서는 그냥 풀 같은 존재야. 풀떼기라고. 처음엔 내가 찬일이한테 이렇게 바람의 힘으로 쓰러뜨렸단 말이지. 근데 그 뒤에 있는 풀떼기는 아는 거지 이제. 내가 옆에 오면 어떻게 되는지. 그지? 내가 주먹 들지도 않았는데 쓰러지는 거야. 이해되지? 그지? 그러니까 핍박과 억압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그러한 존재 앞에서는 그냥 쓰러지게 돼. 고개를 못 든다. 두렵거든. 지금 풀 입장에서는 이 비바람이 두려움의 존재. 두려운 존재야. 자기를 쓰러뜨리고 자기를 괴롭혀서 울게 만드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해되나? 왜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지 이제 알겠지? 그지?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쓰러지지도 않았는데 밀지도 않았는데 쓰러져가지고 울고 있어. 바람이 불기 전에. 바람보다도 먼저 일어난다. 이제 뭔가 좀 달라졌지? 이제 그냥 계속 눕고 울고 이런 얘기만 있었는데 일어난대. 일어난다는 거야. 이제부터 뭔가 이야기가 바뀌는 느낌이 드나? 이제 쓰러져서 그냥 울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일어서네. 그치? 일어섰어. 그치? 근데 또 날이 흐리고 또 눕는데 계속 반복되는 거야. 힘이 없고 나약한 존재인 이 민중, 우리가 어차피 여기서 이 민중이라는 의미를 이끌어내겠지만 이 풀이라는 존재는 계속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숙명을 가지고 있는 존재야. 안 쓰러질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지? 저기 있는 막 100년, 200년 된 나무처럼 커다랗게 그렇게 안 쓰러지고 서 있을 수는 없는 존재인 거야. 태생적으로. 성질이 그런 거야. 바람이 불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렇지?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그러니까 바람이 대충 불어가지고 이렇게 서 있던 풀이 뭐 한 요 정도 눕는 게 아니라 발목까지, 발밑까지 이렇게 막 눕는 거야. 그렇지? 아주 철저히 밟히는 거지. 바람에 의해서. 그렇지? 그런데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여기서 감이 좀 오나? 이제는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다는 뜻인 거야. 바람보다 먼저 움직인다. 즉 바람이 자기를 아무리 쓰러뜨려도 다시 그 바람이 불어오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야. 이해되지? 와서 쓰러뜨리고 나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와서 쓰러뜨리기 전에 일어나 있다는 거지. 그렇지? 굴복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이제는 쉽게 굴복하지 않는다. 바람보다 늦게 울지만 왜?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쓰러져서 울었잖아. 순서가 그랬잖아. 그지? 근데 이제 바람보다 웃는 것은 먼저라는 거지. 이 바람이 풀을 쓰러뜨리고 울게 만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억압하는 존재라면 이러한 억압하는 존재보다는 결국 이 풀떼기가 먼저 웃는다는 거예요.
이해되나? 이해돼? 그런데 마지막엔 또 어떻게 돼? 날이 또 흐려. 암울한 현실이 계속돼. 날이 흐리니까 비바람은 계속해서 불어올 거 아니야. 그치? 날이 쨍하고 맑아지면 비바람이 안 불 거라고. 그치? 계속해서 날이 흐르니까 이 풀뿌리가 계속해서 누울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되나? 처음에 시를 시작했던 부분이랑 지금 시를 끝내는 부분이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어. 그지? 여기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잖아. 맞지? 요 뒤에 계속 어떤 내용들이 이어질까? 그렇지. 바람이 계속 불고 풀은 또 쓰러지고 또 울고, 그지? 그러다가 다시 또 일어서고, 근데 날은 계속 흐리고 또 비바람은 불 거고, 그지? 풀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게 이런 거지. 이 풀이 가지고 있는 운명이라는 건 늘 억압받아. 그치? 늘 좌절한다고. 그치? 늘 억압받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하지만 결국에 다시 어떻게 돼? 그걸 이겨낸다고. 이런 성질 때문에 조선시대의 백성들을 민초라고 불렀다. 힘이 없고 약한 풀떼기지만, 풀떼기에 지나지 않지만 절대 죽지 않고 끈질기게 살아남아서 그 억압과 시련을 이겨내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이해 안 돼요. 늦게 바람보다 늦게 눕는다는 게 뭐예요? 늦게 눕는 게.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눕는다는 거야. 아니 이거 바로 오면 쓰러진다며. 버텼다. 버틴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난 다음에 눕는다는 거야. 여기에 막 너네들이 막 이런 딱딱 끊어지는 순서처럼 그렇게 이해할 필요는 없는 거야 지금. 아까 전에 그치? 바람보다 뭐. 그렇게 이해할 필요가 없는 거야. 필요가. 그냥 굴복하지 않는다. 그치? 즉 중요한 생각을 따라가는 게 그게 사실 너희들한테는 필요한 거고. 봐봐.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다고. 그치? 이것보다는 이게 훨씬 중요하단 말이야. 그치? 이제는 바람이 불기 전에도 일어서고, 그치? 이제는 울지 않고 바람이 불기 전에 웃는단 말이야.